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은 올해에도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서포트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의 오늘자 수급부터 한번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금과 기관,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해주면서 금융투자도 있네요. 매수를 해주면서 살짝 가격이 저점 부근을 조금 방어해준 모습인데 앞으로 이제 차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조금 나중에 얘기하도록 해보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말을 하자면 결국 이제 어떤 수소였었죠. 이 수소가 앞으로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대한민국에서는 20% 정도 비율을 차지할 수 있고 EU에서는 이제 23% 비율을 차지할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소 같은 경우는 이런 수소차 말고도 이제 선박이나 비행기 분야에 많이 쓰일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수소 말고도 이제 SMR이 있다 보니까 SMR에서 장단점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SMR의 단점은 비교적 명확하죠. 단점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원자력 발전이기 때문에 그런 방사능에 대한 유출에 대한 문제가 있죠. 결국에 이제 유출이 되긴 된다면 결국에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피해 말고도 앞으로 나올 이제 방사능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하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SMR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전이기 때문에 대형 원전과 비교하면 온도가 굉장히 낮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낮은 증기 같은 경우는 이제 터빈의 발전율을 낮춘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원전보다 발전량이 조금 작다라는 거였죠. 하지만 SMR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 같은 경우를 살펴보자면 장점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대형 원전에 비해서 이제 원자로나 또 원자력 같은 이제 기자재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편하고 이제 조립이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도 작고 조립이 편하다 보다 보니까 건설 주기도 짧고 그만큼 예산이 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만큼 예산 규모에 맞게 개수를 이제 늘리거나 줄이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기존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 원전 같은 경우는 원자로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가 필요하고 이 냉각수를 보통 해수로 쓰기 때문에 이제 해안가나 아니면 이제 큰 강가가 있는 부분에서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SMR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순환이나 공기를 이용해서 수동 냉각 방식 가용해서 그런 다양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 설치할 수 있고 또 이제 설치하는데 예산이 조금 덜 들기 때문에 이런 지역 예산도 덜 들고 뭐 차량 이동이나 조립이 편해서 이런 지역 단위의 분산 전원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소외된 지역인 오지 같은 거나 도서 이렇게 고립된 지역에서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 또 이제 전력이 조금 다소비되는 이제 산업에서 전원 공급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뭐 산업체의 증기 공급원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전력 수요가 낮은 나라에서도 독립적인 전원 공급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형 원전 모듈 SMR 시장이 앞으로 이제 세계에서 600조 넘게 확대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SMR에 대해서 장단점을 살펴봤고 이제 주가의 차트 시나리오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주봉부터 다시 살펴보자면 결국에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이런 박스권 부분들이 있었죠. 매물대 부분들이 있었죠. 그 부분이 이제 14,500원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 반등이 와줬지만 다시 이런 매물대에서 하락을 했고 그 과정에서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현재 주봉상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는 지지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올 수 있는 이제 기대감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이 부분에서 뭐 잠깐이지만 약하지만 조금 반등이 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봉상 이평선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추세선이라고 불릴 수 있는 60평선이 이제 완만해져 있는 상황이고
아예 완벽하게 하방으로 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이제 하방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살짝 조금 애매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떤 혼조세에 대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주봉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길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일본 같은 걸로 살펴보자면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이 와주면서 이제 단기 이평선들이 상승하다가 현재 120평선 부근에 이제 저항이 걸린 모습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되고 매물대 부분이 이제 15,000원 부근에서 오늘 반등이 왔다라는 거죠. 살짝 이제 조금 지켜준 거죠. 완벽하게 반등이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평선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120평선 하락하고 있고 단기 이평선들이 하락하고 있지만 60평선은 살짝 이제 완만하게 있는 상황이면서 이평선들이 모여 있으니까는 어떤 박스권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주요적으로 지켜야 될 지지 구간 한번 살펴보자면 그냥 14,000, 짧게 보면은 15,000원 부근이고 무조건 길 크게 보면 17,000원 이런 부분들이겠네요.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평선들이 조금 모여 있는 상황이고 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횡보세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14,800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반등이 올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일 차트를 봤을 때 얘가 캔들이 또 이제 가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가격적으로 상승해서 다시 16,000원 부분까지 왔을 때는 이런 중간중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살짝 뭐 눌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크게 눌리지 않았을 때는 다시 이제 누워있던 5평선, 10평선, 20평선들이 우상향할 수도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매물단에서 반등이 왔을 때 그리고 반등이 온 다음에 눌렸을 때 얼마나 눌리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주가를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의 변동성이나 또 이제 추가적인 이슈가 있으면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이제 영상을 촬영할 테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